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의존해왔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젠 먹는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들여온 물량이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인데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00만 4천 명분인데요. 보건당국은 먹는 치료제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의료 체계가 안정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 인구 1위 도시가 20년 만에 여수에서 순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여수와 꾸준히 늘고 있는 순천의 시책을 확인해봤습니다. 고흥군도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달에만 전남 8개 시군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폐교 8곳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책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13일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18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목포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나주 38명, 한평 26명, 신안 17명, 무안 15명 등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960명이 이날 오전 자가격리 중이어서 변이 확인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목포시는 13일부터 보건소와 평화광장 2곳을 비롯해 용당과 산정, 오감과 부주동 등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시설 13곳에 추가로 검사소를 설치하고 대자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4일에는 만호와 유달, 하당과 신흥동 등 검사소 11곳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됩니다. 목포시는 선별검사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전남 제1의 도시였던 여수시도 인구 감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송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여수 인구는 32만 3천여 명.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7만 6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2천여 명이 여수를 떠났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은 만 19세부터 만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년들은 여수를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을 꼽았습니다. 석유, 화학 산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좁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렵다고 봐야죠. 취업 환경이. 자기 일자리들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을 안 맞춘 일자리가 좀 많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아니면 잘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도 지금 많이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쓰고 나이대가 다 다르니까 제 친구도 다른 지역 가서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더 낫대요, 여기보다. 청년 인구 가운데 특히 30대 여성의 감소는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난 2000년에는 5만 명이 넘던 30대 여성 인구가 2020년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지역 여성들은 사회 진출의 어려움과 출산 육아 부담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꼽았습니다. 지난해 여수시가 만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는 보육비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가 40.9%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은 젊은 여성 인구들이 지역에서 떠나간다라는 것은 그건 일종의 지역의 미래가 유출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화와 정부 여건 어메니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구축해 취업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릴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것들은
일자리 부분이거든요. 뭐 지역 인재 여수시민 가점제라든지 또 전남대학교의 지역 특성학과도 육성을 또 하고 또 취업 연계 시스템도 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정 목표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포용하는 복지를 선언한 여수시. 하지만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인구가 점차 늘어가면서 그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특별한 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수에서는 20, 30대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반면에 인근 도시인 순천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도시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인구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어서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에서 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김은혜 씨. 김 씨는 순천의 출산 보육 환경에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의 폭이 넓어섭니다. 산후조리와 긴급 돌봄 지원은 물론이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난감과 책까지 모두 순천시가 대여해주고 있어 부담을 덜었습니다. 출산하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산후도우미 이용이라든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제 장난감 같은 것도 거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들, 타 지역과 또 비교했을 때 참 많은 점이 좋았던 것 같고. 이 같은 지원이 효과를 내면서 순천은 전남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남 지역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 하지만 순천에서 태어난 아이 비중은 늘면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임신 출산 지원책을 펼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면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다자녀 가정 혜택도 받습니다.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해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순천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임신 출산 혜택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0년 7월에 전남 최초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둘째 아이 이상으로부터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 세대증을 발급하여 문화복지 혜택 26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안정적인 출산 보육 환경과 더불어 탄탄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도시로서 자리매김한 만큼 친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충분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152개의 생애주기별 시책을 통해서 생태도시 강점을 살려 살기 좋은 도시, 그야말로 호남 3대 도시로 그 성장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창업과 취업, 지역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인구 1위, 출생아 수 1위 도시 순천. 생태도시, 정원도시로서의 강점이 촘촘한 출산 보육 지원 시책과 더불어 인구 증가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흥군이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처럼 올해 들어서만 전남시군 8곳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읍사무소에 국민들의 발길이 잇따릅니다. 고흥군이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명절 전해주니까 가정에 아무래도 좀 더 풍성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고흥군이 전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65세 이상은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다음 달 18일까지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현장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6만 3천여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또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빠르게 회복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남 지자체는 고흥뿐만이 아닙니다.
8개 지역이 지급을 추진하는데 영암은 도내 최초 4차 지급으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광양과 영광은 3번째입니다. 여수와 목포, 고흥과 장성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만에 2번째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던 장흥군도 올해 처음으로 전체 군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진도와 완도 등 일부 지역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1월 현재까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거나 추진 중입니다.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담양과 곡성, 신안을 제외한 19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1인당 받는 누적 지급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75만 원까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올해 3번째 지급을 결정한 광양시가 전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가 늘면서 일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며 이 같은 비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갈수록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남 지역의 폐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자체 마을 공동체와 협력해 이 폐교를 지역사회 정서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폐교를 지역민에게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폐교 8곳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이선국 재정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청 재정과장 이선국입니다. 네, 인구 감소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전남교육청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폐교를 지역민에게 사업은 어떤 취지로 진행하게 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학령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상실과 물론 지역사회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개인도 폐교를 매입하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6일 교육감님께서 폐교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폐교를 지역민에게 이 정책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4곳을 했고요. 올해 8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폐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과거의 폐교 정책은 매각을 하거나 대부하면서 그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지역의 구식점인 문화의 중심지, 또 마을 공동체의 터전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폐교가 지역과 융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되도록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는데요. 먼저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공감 쉼터 조성입니다. 2번째는 부모와 함께하는 학생 체험 공간입니다. 3번째, 폐교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주민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을 공동체 공공시설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현재 각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마을 공동체 등이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국 재정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